안녕하십니까, 대박파파입니다. 늦은 시각 두산 로보티스 관련된 수요 예측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272대 1이라는 숫자만 보고 아이고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안 망한 것 같고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비례 청약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땡기실 수 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두산 로보틱스 청약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9월 21일과 22일에 청약을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이 2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환불일은 26일로 4일이 걸립니다. 만약에 대출 쓰신다면 4일치 이자가 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상정일은 10월 5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 상정일이고요. 원래는 레비 코퍼레이션이 같이 10월 5일이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와의 동시 상장을 피해서 상정일을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일까지 푹 쉬시고 4일부터 한 종목씩 있는 이 IPO 상장 시즌입니다. 하루에 한 종목씩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분산되지 않고 이 각 종목에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되는 이 스케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럼 수요 예측 분석을 해보면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이 272대 1이며 망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면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간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서 납입 여력이 있는지 판단한 다음 그만큼만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마음대로 숫자를 늘려서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건수와 의무 보유 확약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경쟁률은 두산 로보틱스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여 기간 수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고 오히려 역대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역시 51.6%로 20% 내외 또는 10% 내외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엄청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참여 기간도 많고 의무 보유 확약도 많이 거는데 왜 경쟁률이 떨어지냐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기관들이 참여했던 그 수요치 결과를 하나씩 보고요. 그 건수에다 공모가를 곱해보니 이 금액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귀찮아서 공모가만 곱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대략적인 수치는 알 수가 있는데 약 10조 원대에 비하는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두산 로보티스는 63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관들의 이제 납입 여력이 되는 만큼만 청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은 떨어진다. 하지만 참여 기관수가 많고 의무부유 확약이 많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 두산 로보티스를 좋게 보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청약을 넣었던 여러 이제 기관들 중에서는 뭐 정말 유명한 블랙락이라는 뭐 해외에서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수요 예측에서 가격 제시를 보시면 100%입니다. 뭐가 100%냐? 26,000원 이상 제시한 비율이 100%입니다. 모든 기관이 이상 초과 제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모가 작은 소형주 IPO였다면 아마 밴드 상단을 뚫고 결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뭐 28,000원, 3만원 이렇게 됐겠죠. 의무보유 확약도 보시면은 다른 의무보유 확약보다 좋습니다. 어떠느냐? 3개월과 6개월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보는 이 종목에 좋은 게 좀 더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그런 기관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건수 기준으로 따지면은 의무부여 확약 물량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발행 실적이 중요합니다. 발행 실적을 보면 오히려 5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게 보는 두산 로보티스 어떤 증권사로 어떻게 청약을 하느냐?
먼저 청약을 하시려면 증권사별 계좌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계좌 개설 미리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신영증권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7시 이전까지만 계좌 개설을 하고 해야지, 17시 이전에 해야지만 청약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자, 어쨌든 만약 신영증권이 없으시다면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수요일까지 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시 금요일까지, 그래서 천천히 청약 개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증권사별로 상이한데요. 대부분 2,000원입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무료고요. KB증권은 1,500원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2,000원을 내셔도 되고, 나무 멤버스를 이용하시면 두 달 2,900원을 내시면 청약 수수료보다 900원을 더 내고 각종 서비스 및 환전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엔화 투자나 달러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사용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청약 수수료 내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사별 증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2개 증권사, 2개, 여기 3개, 이렇게 배정 주식이 상당히 작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제가 적어놓은 배정 주식은 확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주 조합 물량 중에 일부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25% 배정되던 물량이 3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기존의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최소 청약수가 예전에는 전부 다 10주였는데 지금은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이 세 군데가 20주입니다. 그러면 청약 증거금이 다른 증권사들보다 2배로 내야지만 최소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균등 배정이죠. 그리고 증권사별로 청약 한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약 한도는 일반일 경우에 이제 100%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일반이 아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 고객. 자, 그렇게 해서 그 주수를 적고요. 여기다 공모가를 절반만 곱하면 바로 이 청약 증거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금액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나 큰 손들은 미래에셋증권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균등 배정은 신영증권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좌 개설이 저번주 금요일에 마감해버렸잖아요. 저번주 금요일까지 계좌 개설 안 돼 있는 분도 많거든요. 이게 막 이체 수수료도 붙을 수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신영증권이 좀 개인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균등은 신영증권이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례는 일단은 잘 보시고 넣으셔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아시기 때문에 나름 균형이 잘 맞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 물량을 보시면 우리 사주가 넘어올 거기 때문에 물량은 변경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통 금액은 약 의무부의 확약을 간략하게 계산하면은 빼고 나면 3,200억 원대 예상이 됩니다. 기존 주주는 이렇게 코봇 홀딩스 및 유한회사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없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개인이 없는 게 좋습니다. 개인들은 조금만 수익 나면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이리저리 보니까 좋아 보입니다. LG 엔솔만큼 무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상장 당일에는 26,000원보다 더 높은 시초가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꽤 많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로봇주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키 맞추기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